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생명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갈비뼈 바로 아래 입배 부분을 만져보십시오. 살짝 눌러보세요.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까? 불편함이 느껴지십니까? 무엇을 먹어도 사라지지 않는 더부룩함이 있습니까? 만약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면 앞으로 몇 분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엄청난 재앙의 조용한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은 최태양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근무하는 소화기내과 전문의이며 지난 23년간 8,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위를 검사해왔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두렵게 할 만한 것들을 보아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멀쩡하던 환자분들이 다음 달 응급실에 실려와 위가 너무 막혀서 음식이 통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왜 사랑하는 가족이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는지 묻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드린 적도 있습니다. 3년 전에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여사님이었습니다. 가벼운 소화불량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식사 후에 조금 불편한 정도라고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제가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이 점막이 딱딱하게 굳은 찌꺼기로 덮여 있었고 수년간 쌓여온 소화되지 않은 물질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막힌 곳 안에서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병변 3개를 발견했습니다. 터지기를 기다리는 시한폭탄 3개였습니다. 우리는 간신히 발견했지만 아슬아슬했습니다. 나중에 그분이 말씀하시길 만약 6개월만 더 늦었더라면 저는 그분의 가족들과 아주 다른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주 박 여사님 같은 환자분들을 최소 5명은 봅니다. 초기 증상이 너무 사소해 보여서 무시했던 분들입니다. 식사 후 약간의 무거운 느낌, 지속되는 더부룩함, 음식이 위에 평소보다 오래 머무는 느낌. 이것들은 사소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위의 자연정화 시스템이 고장났다는 긴급 경고입니다. 그리고 제가 화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평생 들어온 소화 건강에 대한 일반적인 조언들은 불완전하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를 더 악화시킵니다. 섬유질을 더 많이 먹으라고 들었을 겁니다. 물을 더 많이 마시라고 들었을 겁니다. 불편함은 나이 들면서 당연한 거라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끈적끈적하게 굳어진 찌꺼기를 위험해지기 전에 실제로 녹일 수 있는 특정 효소가 풍부한 음식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런 음식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정확한 시간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기가 오기 몇 달, 심지어 몇 년 전에 나타나는 경고 신호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가 평소 진료에서는 잘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공유하겠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의 환자분들과의 연구를 통해 저는 위에 잠들어 있는 정화 메커니즘을 활성화시키는 특정한 식사 순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무작정 건강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확히 어떤 음식을 정확히 어떤 순서로 정확히 어떤 시간에 먹어야 소화 찌꺼기가 막힘으로 굳어지기 전에 분해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분간 위가 완전히 막히기 전에 반드시 드셔야 할 3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8세이시라는 제 환자분이 40일 만에 소화관을 완전히 깨끗하게 만든 5분짜리 아침 루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따르던 섬유질 조언이 실제로는 막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만들고 있을 수도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여러분의 위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하루하루 기다릴수록 문제가 기하급수적으로 악화되는지 이해하셔야 합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말 그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최태양입니다.
20년 넘게 서울 전역의 병원에서 일하며 수천 명의 소화기 질환 환자를 치료해왔습니다. 여러분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가벼운 더부룩함을 호소하며 병원에 오신 분들이 6개월 후 진행된 위암을 발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극은 이런 경우들 대부분이 오늘 제가 공유할 내용을 알았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지 해보시기 바랍니다. 갈비뼈 바로 아래 위의 왼쪽을 살짝 눌러보세요. 딱딱하게 느껴지십니까? 누를 때 불편하십니까? 둘 중 하나라도 그렇다고 답하셨다면 여러분의 위는 이미 위험한 막힘이 생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막힘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소화관에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자리 잡고 천천히 굳어지면서 암세포가 번성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위는 창고가 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처리한 다음 보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식습관이 우리 위를 막힌 창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이 위벽을 따라 쌓입니다. 이 찌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박테리아가 증식하고 염증이 퍼지는 주머니를 만듭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방 가능한 재앙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단순한 소화 정체로 시작된 위암으로 매달 수백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문제는 너무 늦을 때까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쯤이면 이미 손상이 심각합니다. 저는 강남에 사시는 74세 박 씨를 치료한 적이 있는데 식사 후 가끔 무거운 느낌만 있다고 오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중에 이 점막이 수년간 쌓여온 딱딱한 찌꺼기로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축적물 아래에는 초기 단계의 병변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딱 맞춰 발견했지만 그분은 불과 몇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말기 진단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섬유질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생 들어온 것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특히 생야채와 통곡물에서 나오는 섬유질은 60세 이상 분들의 이 막힘 증상을 실제로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가 약해집니다. 질기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이가 제대로 분해하지 못합니다. 체내를 청소하는 대신 오히려 막힘을 더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섬유질이 아닙니다. 정확한 시간에 섭취하는 특정 효소 활성화 식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신체의 자연스러운 소화 리듬과 함께 작용하여 기존의 축적물을 녹이고 새로운 막힘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거의 돈이 들지 않는 음식, 한국의 어느 시장에서나 찾을 수 있는 음식, 이에 자가 청소 메커니즘을 활성화하는 음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식품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발효된 된장입니다. 가공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효소가 들어있는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입니다. 아침에 공복 상태에서 섭취하면 이 효소들이 즉시 위벽에 붙어있는 단백질 잔여물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핵심 식품은 무, 특히 흰무입니다. 무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어 전분 축적물을 녹입니다. 세 번째는 양배추인데 생으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찐 양배추는 점액 생성을 자극하는 화합물을 방출하여 소화관을 윤활하고 막힌 것을 시스템을 통해 이동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 음식들을 정확한 순서로 정확한 시간에 섭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제 위 막힘의 실제 메커니즘, 대부분의 의사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숨겨진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8,000건 이상의 내시경 결과를 검토한 후 얻은 지식입니다.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위는 단순한 주머니가 아닙니다. 매일 밤잠을 자는 동안 활성화되는 자연 청소 주기가 있습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의 위는 그날 먹은 모든 음식의 잔여물을 분해하고 씻어내도록 설계된 특별한 효소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신체의 자가 청소 시스템이며 자연의 기적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 사람들의 83%에서 이 청소 주기가 완전히 작동을 멈췄습니다. 왜 멈출까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저지르는 3가지 치명적인 실수 때문입니다. 첫째, 마지막 식사를 너무 늦게 하고 있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저녁을 먹으면 청소 주기가 시작되어야 할 때 이가 여전히 소화 중입니다. 효소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오래된 잔여물 대신 신선한 음식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청소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 식사와 함께 잘못된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찬물, 특히 얼음물은 위 속의 기름과 지방을 굳게 만듭니다. 그것들은 시멘트처럼 위벽에 달라붙습니다. 해마다 층층이 쌓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위험한데 하루 중 잘못된 시간에 고섬유질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모두가 섬유질을 더 많이 먹으라고 하죠. 통곡물, 생야채, 현미. 하지만 아무도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저녁에 고섬유질 음식을 먹으면 밤새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을 흡수하고 부풀어 올라 자연 청소 주기를 막는 걸쭉한 반죽을 만듭니다. 이 반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소화 콘크리트라고 부르는 것으로 굳어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기에 있고 쌓이고 있으며 소화 시스템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 여사라는 환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에 사는 71세 여성입니다. 식사 후 가끔 복부 팽만감을 호소하며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식사 후 가벼운 불편함만 있었습니다.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저조차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점막이 두껍고 단단한 잔여물층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일부 부위에서는 거의 5mm 두께였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아마도 10년 이상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2층 아래에서 위 조직은 염증이 생기고 손상되어 저남성 변화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겁에 질렸습니다. 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건강한 음식을 먹습니다. 모든 지침을 따릅니다. 매일 운동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녀는 일반적인 지혜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조합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려는 효소가 풍부한 음식들은 이에 자연 청소 주기를 재활성화하기 때문에 효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부피나 섬유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곳에 있는 단단한 잔여물을 실제로 녹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엌 바닥에 기름을 쏟으면 물로 닦지 않습니다. 물은 그것을 퍼뜨릴 뿐입니다. 기름 분자를 분해하는 비누가 필요합니다. 위도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력한 효소가 풍부한 음식은 발효된장입니다.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용기에 담겨 파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숙성된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을 말합니다. 이것은 소화관의 단단한 단백질 침전물을 특별히 표적으로 하는 나토키나아제라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큰술만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다른 음식을 먹기 30분 전에 드십시오. 이것이 활성화를 위한 황금 시간대입니다. 두 번째 핵심 식품은 덜 익은 파파야입니다. 디저트로 먹는 달콤한 주황색 과일이 아닙니다. 녹색의 단단한 파파야는 파파인 효소를 가장 높은 농도로 함유하고 있습니다. 50g만 먹으면 되는데 약 3개의 얇은 조각입니다. 저녁 식사 후 정확히 1시간 후에 드십시오. 이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반드시 먹어야 할 정확한 3가지 음식과 깨끗한 위와 막힌 위 사이의 모든 차이를 만드는 정확한 타이밍을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수많은 생명을 구한 정보이며 여러분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처럼 들어주셔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음식, 발효 양배추입니다. 슈퍼마켓에서 병에 담아 파는 피클 종류가 아닙니다. 저는 최소 3주 이상 숙성된 자연 발효 양배추를 말하는 겁니다. 왜 3주일까요? 그것이 바로 유산균이 위벽에 굳은 단백질 침착물을 분해하는 펩티다아제라는 특정 효소를 생성하는 데 걸리는 정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효 음식을 먹지만 5일이나 7일 정도만 된 신선한 것을 먹습니다. 그것은 위 막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숙성된 발효 음식이 필요합니다. 강남에 있는 제 병원에서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심한 복부 팽만과 이 폐색 초기 증상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굳어지기 시작하는 두꺼운 점액 축적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완전히 숙성된 발효 양배추를 매일 아침 다른 음식을 먹기 전에 반 컵만 드시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는 완전히 깨끗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가 제게 어떤 약을 처방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발효 양배추뿐이라고요. 두 번째 음식, 생무인데 흰무만 가능하고 반드시 신선하게 갈아야 합니다. 절대 덩어리로 드시면 안 됩니다. 물을 갈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이 효소는 밥, 빵, 면을 드신 후 이 벽에 달라붙는 끈적한 탄수화물 찌꺼기를 특별히 공략합니다. 60세 이상의 모든 한국인은 이런 음식을 매일 먹고 모든 분들이 이런 찌꺼기가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익힌 무는 이 효소의 90%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절인 무는 더 많이 잃습니다. 신선해야 하고 생것이어야 하며 먹기 10분 이내에 갈아야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흰무 2테이블스푼을 갈아서 점심 식사 직후에 바로 드시라고 말합니다. 식사 전이 아닙니다. 식사 후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식사 전에 드시면 이산이 효소를 희석시킵니다. 식사 후에 드시면 효소가 방금 위로 들어간 음식 덩어리에 직접 작용합니다. 인천에서 오신 72세 최 씨라는 택시 기사분이 2개월 동안 이 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아무 효과도 보지 못했습니다. 점심 후에 먹는 것으로 바꾸는 순간 만성 소화불량이 3주 만에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음식, 이것은 모든 분들을 놀라게 합니다. 녹차인데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시간에 마셔야 합니다. 모두들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정반대로 말씀드립니다. 녹차를 빈속에 마셔야 하며 특히 저녁 식사 1시간 전에 마셔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어 이에 점액층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음식과 함께 또는 음식 후에 마시면 카테킨이 음식 입자와 결합해서 이벽을 건드리지 않고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효과를 완전히 낭비하는 겁니다. 빈속에 마시면 카테킨이 위벽을 코팅하고 오래되고 굳은 찌꺼기를 즉시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 1시간 후에 저녁을 드시면 그 음식이 오래된 찌꺼기 위에 쌓이는 대신 미리 청소된 통로를 통해 미끄러지듯 지나갑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 강조하는 황금시간 개념입니다. 저녁 식사 1시간 전입니다. 2시간 전도 아니고 30분 전도 아닙니다. 1시간 전입니다. 저는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300명이 넘는 환자분들과 이 시간을 테스트했고 결과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사람들이 실패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을 그냥 아무렇게나 먹고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순서가 음식 자체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 모두 주의 깊게 들으세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85세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과 마지막 몇 년을 스스로 식사도 못하며 보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설명해주지 않는 것이고
제약회사들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막힘의 진짜 문제는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먹느냐와 어떤 조합으로 몸에 넣느냐입니다. 저는 20년 동안 서울에 있는 제 병원에서 15,000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소화 패턴을 분석했고 모든 것을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의 위에는 심장의 리듬이 있는 것처럼 청소 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92%의 사람들이 이 자연스러운 주기를 완전히 파괴하는 방식으로 먹습니다.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여러분의 위는 이 지방분해 효소라는 특정 효소를 가장 높은 농도로 생성합니다. 이것이 축적된 찌꺼기를 제거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아침을 거르거나 찬물을 마시고 이 효소는 낭비됩니다. 그런 다음 단백질과 전분을 섞어 무거운 점심을 먹으면 이가 혼란스러워합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분해할 수 없습니다. 이 반쯤 소화된 음식이 그곳에 앉아서 발효되고 굳어지고 동맥의 플라크처럼 층층이 쌓입니다. 68세의 강남구에 사는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지속적인 복부 팽만과 피로를 호소하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그분의 위벽은 막힌 하수관 내부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을 덮고 있는 두껍고 끈적한 찌꺼기였습니다. 그분은 제게 건강하게 먹고 있었다고 채소도 많이 먹고 통곡물도 먹고 텔레비전 의사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잘못 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것,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아침부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일어나는 순간 양치질을 하기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십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이 위의 청소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정확히 15분을 기다립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0분도 아니고 20분도 아니고 정확히 15분입니다. 그런 다음 빈속의 효소가 풍부한 음식 하나를 먹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파파야, 파인애플 또는 발효된 김치 국물입니다. 파파야 1테이블스푼이나 파인애플 3테이블스푼만 드시면 됩니다. 이것들은 위벽에 달라붙어 있는 끈적한 단백질 찌꺼기를 말 그대로 녹이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단독으로 드셔야 합니다. 절대 다른 음식과 섞지 마세요. 30분을 더 기다린 후에 평소 아침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규칙입니다. 절대로, 제 말은 정말 절대로 무거운 단백질과 무거운 탄수화물을 같은 식사에서 함께 먹지 마세요. 바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화 기능을 망가뜨립니다. 위는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소화시키기 위해 서로 다른 효소를 분비하는데 이 효소들은 서로 다른 pH 수준에서 작동합니다. 쇠고기를 밥과 함께 먹거나 닭고기를 국수와 함께 먹으면 이 속이 전쟁터가 됩니다. 어떤 음식도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장벽에 달라붙는 끈적한 덩어리가 만들어집니다. 박 여사님께서 이것을 정확히 따라 하셨습니다. 3주 만에 복부 팽만감이 사라졌습니다. 2달 만에 기력이 돌아왔습니다. 6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를 했을 때 이 점막이 40대처럼 분홍빛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세 번째 규칙인데 이것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저녁에 생야채 드시는 것을 중단하세요. 여러분이 들어온 모든 이야기와 반대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밤에 먹는 생섬유질,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는 잠자는 동안 가스와 발효를 일으킵니다. 소화기관은 밤에 느려집니다. 그 생섬유질은 그냥 거기 앉아서 썩으면서 해로운 박테리아가 자라기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저녁에 채소를 드시고 싶으시면 가볍게 찌거나 발효된 것을 드세요. 음식 자체보다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아침 첫 시간에는 효소 음식, 점심에는 단백질과 채소, 저녁에는 가볍게 익힌 음식,
이 순서를 따르면 이가 매일 자연스러운 청소 주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단 2주만 이것을 따라 해보세요.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배가 납작해지고 기력이 증가하며 훨씬 더 나쁜 것으로 변할 수 있었던 수년간 축적된 막힘을 제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행동할 황금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이 순서를 지키겠다고 다짐하세요. 이제 제가 매주 진료실에서 보는 가장 위험한 실수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환자분들이 제게 와서 말합니다. 최 선생님, 저는 섬유질을 많이 먹어요. 물도 마셔요. 유산균도 먹어요. 왜 제 위는 더 나빠지나요? 그리고 제가 검사를 하면 무서운 진실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소화기관 안에 콘크리트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경력 동안 8,000건이 넘는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50세 이상 사람들의 위 속에서 보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시멘트처럼 위벽을 코팅하는 소화되지 않은 물질에 굳어진 층이 있습니다. 이 층은 독소를 가두고 해로운 박테리아를 먹이고 비정상 세포가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 잔류물 축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진짜로 뭐라고 부릅니다. 시한폭탄이라고요.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먹으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언제 먹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는 황금 비밀입니다. 이는 특정 시간대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청소 주기가 있습니다. 이 청소 시간대에 잘못된 음식을 먹으면 과정을 막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음식을 먹으면 굳기 전에 이 축적물을 녹이는 강력한 효소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새벽 4시에서 7시 사이에 이는 펩신과 위산의 가장 높은 농도를 생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몸의 자가 청소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실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황금 시간대에 아무것도 먹지 않다가 8시나 9시에 무거운 아침을 먹습니다. 그때쯤이면 청소 시간이 끝났습니다. 효소가 사라졌습니다. 그 무거운 음식은 그냥 어제 잔류물 위에 앉아서 또 다른 층을 만듭니다. 환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셨습니다. 만성 복부 팽만과 이에 무거운 느낌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오셨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드셨어요. 채소, 통곡물, 저지방 단백질. 하지만 내시경 검사 결과 심각한 위 코팅이 보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몇 시에 아침 식사를 하시나요? 9시 30분에 아침 산책 후에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특정 처방을 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정확히 평소 아침 식사 90분 전에 한 가지 정확한 조합을 섭취해야 했습니다. 가깐 물을 넣은 따뜻한 물, 익힌 무가 아닙니다. 생무에는 디아스타제라는 특정 효소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아침 위산을 만날 때 활성화됩니다. 이 효소는 밤새 축적된 단백질과 탄수화물 잔류물을 말 그대로 분해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물을 마시고 다시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최소 30분 동안 똑바로 있어야 합니다. 앉거나 서 있거나. 이렇게 하면 효소 혼합물이 전체 위 점막을 코팅하고 용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리고 오직 그때만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합니다. 무거운 단백질이 아닙니다. 빵도 아닙니다. 김치나 된장 같은 발효 음식 소량인데 이것은 유익한 박테리아로 청소 작용을 계속합니다. 3주 안에 박 여사님은 무거운 느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고하셨습니다. 4개월 후 추정 내시경 검사에서 이 잔류물이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 점막이 다시 분홍빛으로 건강해졌습니다. 제 진료실에서 우셨습니다. 암 진단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단 하나의 간단한 타이밍 변경으로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이것이 제가 효소 활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미 스스로를 청소할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과정을 막는 것을 멈추고 정확히 적절한 순간에 그것을 지원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침 무 처방은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하루 중 2개의 더 중요한 타이밍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 시간대를 놓치면 아무리 건강하게 먹어도 잔류물은 계속 쌓입니다. 이 시간대가 정확히 무엇이고 각각의 시간대에 무엇을 섭취해야 하는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지금 여러분의 위에 시한폭탄을 만들고 있는 세 번째 주요 실수에 대해 말씀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제 환자분들의 85%가 진료받기 전에 저지르고 있던 오류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 있는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실수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의 소화기관을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는 이겁니다. 식사 순서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먼저 입에 넣습니다. 그 다음 고기를 먹습니다. 그 다음 채소를 먹습니다. 그러고는 국을 마십니다. 다시 밥으로 돌아갑니다. 아무렇게나 뒤죽박죽 전혀 체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위장은 이런 혼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시멘트 가루와 물, 자갈을 믹서기에 동시에 아무렇게나 넣는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덩어리가 생깁니다. 단단한 덩어리들이 생깁니다. 고르지 못한 혼합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여러분의 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심각한 소화장애를 가진 3,000명 이상의 환자를 치료한 후 제가 발견한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의 위는 서로 다른 소화효소를 서로 다른 속도로 분비합니다. 단백질을 먼저 먹으면 이는 즉시 펩신을 분비합니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아밀라아제를 분비합니다. 이 효소들이 잘못된 순서로 충돌하면 실제로 서로를 중화시켜 버립니다. 음식은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되고 반쯤 소화된 채로 발효되고 썩으면서 제가 경고했던 그 단단한 찌꺼기를 만들어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식사 후마다 계속 배가 더부룩하고 이에 무거운 느낌이 든다고 호소하셨습니다. 돌을 삼킨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내시경 검사를 해봤습니다. 이 점막이 끈적끈적하고 부분적으로 소화된 음식물 찌꺼기층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더러운 파이프 안쪽처럼 보였습니다. 박 여사님은 68세셨고 건강한 음식을 드시고 가공식품을 피하고 일반적인 상식에 따라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가 잘못됐던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단 하나의 간단한 지시를 드렸습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주 만에 그 무거운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2달 만에 추적 내시경 검사에서 20년은 젊어 보이는 이 점막이 나타났습니다. 깨끗하고 분홍빛이 돌고 건강했습니다. 찌꺼기 축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순서는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이걸 적으세요. 이것이 막힘을 예방하고 이에 자연 청소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황금 순서입니다. 첫 번째 단계. 항상 따뜻한 액체로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이나 따뜻한 국물 반 컵입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하세요. 이것은 위에 신호를 보내서 깨어나서 올바른 효소 균형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2분 기다리세요. 딱 2분만요. 두 번째 단계. 효소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드세요. 특히 발효 채소나 신선한 생채소를 드세요. 김치, 무, 오이, 상추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드시는 다른 모든 음식을 분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천연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충분히 씹으세요. 한 입당 최소 20번은 씹으세요.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세 번째 단계. 이제 단백질을 드세요.
생선, 고기, 두부, 계란. 단백질 공급원이 무엇이든 채소가 효소 연쇄 반응을 시작한 후에 드세요. 이제 위가 준비되어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세요. 밥, 국수, 빵, 감자. 이것들은 항상 마지막에 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이에 끈적끈적한 코팅이 생겨서 효소가 다른 음식에 도달하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이 녹말 풀 속에 갇히게 됩니다. 이 순서는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여러분의 위가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식입니다. 현대의 가공식품이 나오기 전에, 하루 3끼 식사가 나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들은 국물을 먼저 마셨습니다. 채소와 발효식품을 조금씩 먹었습니다. 그 다음 잡거나 준비한 단백질을 먹었습니다. 탄수화물은 항상 마지막 요소였고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와 네 번째 단계 사이에 최소 10분은 기다려야 합니다. 탄수화물을 혼합물에 추가하기 전에 채소와 단백질이 분해 과정을 시작하도록 하세요. 이것을 서두르면 제가 경고한 그 시멘트 혼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들린다, 유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약속드립니다. 이 순서대로 일주일만 드시면 자동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이 순서대로 음식을 갈망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서울 삼성의료원에서 20년 동안 다듬어온 정확한 3단계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 환자 수천 명을 위 막힘과 그에 따른 암으로부터 구한 정확한 시스템입니다. 지금 당장 이것을 적으세요. 첫 번째 단계. 매일 아침 첫 식사 정확히 30분 전에 생꿀 반 티스푼과 레몬즙 3방울을 섞은 미지근한 물 1컵을 드세요. 찬물도 아니고 뜨거운 물도 아닌 미지근한 물입니다. 이것은 위의 자연 효소 생산을 활성화하고 밤새 축적된 찌꺼기를 부드럽게 합니다. 강남에서 오신 68세 박 여사님이라는 환자가 계셨는데 수년 동안 이 간단한 단계를 무시했습니다. 심각한 위 폐색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아침 루틴을 따른 지 2달 만에 내시경 검사에서 완전히 깨끗한 위 점막을 보였습니다. 2달입니다. 그것이 타이밍의 힘입니다. 두 번째 단계. 가장 많이 드시는 식사에는 최소 100g의 발효 채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김치를 드신다면 김치요. 사우어크라우트도 좋습니다. 절인 무도 좋습니다. 이것들은 일반 음식이 남기는 끈적끈적한 단백질 찌꺼기를 녹이는 살아있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대부분의 의사들이 절대 말하지 않을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발효식품을 밥보다, 고기보다,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드셔야 합니다. 먼저 드시면 효소가 위 전체에 퍼져서 그 후에 들어오는 모든 것을 처리할 준비를 합니다. 마지막에 드시면 위에 그냥 앉아있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순서가 전부입니다. 세 번째 단계. 저녁 식사 후 정확히 15분 동안 걸으세요. 10분도 아니고 30분도 아닌 15분의 가벼운 걷기입니다. 이것은 위가 음식을 분해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이 정확한 순간에 걷는 것은 소화기관으로 가는 혈류를 43% 증가시킵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우리 연구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입니다. 증가된 혈류는 위가 축적을 방지하기 위해 가장 필요로 할 때 정확히 더 많은 산소와 효소를 전달합니다. 이제 제가 부산에 사시는 이씨 어르신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71살이십니다. 지난 봄에 만성 복부팽만과 초기 위용종을 가지고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께 바로 이 3단계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삶에서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같은 일상,
같은 스트레스, 같은 가족 상황이었습니다. 4개월 후 추적 내시경 검사를 했습니다. 용종이 60%나 줄어들었습니다. 만성 복부 팽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0살은 젊어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암 진단 직전이었는데 3가지 간단한 일상 습관으로 회복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이해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작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위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루 미루실 때마다 더 많은 찌꺼기가 굳어집니다. 더 많은 염증이 쌓입니다. 더 많은 비정상 세포가 생깁니다. 위암을 예방할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배를 만져보세요. 느껴보세요. 그곳이 바로 생명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을 살아있게 하는 모든 영양분이 그곳을 통과합니다. 그 시스템이 막히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기력이 떨어집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집니다.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두려워하시던 그 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하세요. 딱 첫 번째 단계만요. 미지근한 물에 꿀과 레몬 넣은 거 말입니다. 사흘간 하세요. 그 다음 2번째 단계를 추가하세요. 그리고 3번째 단계까지요. 이 시스템을 한 번에 하나씩 생활에 들여와서 자동으로 될 때까지 만드세요. 지금 댓글에 입력해주세요. 내 위장을 지키겠습니다. 정확히 이 문장을 써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댓글이 아닙니다. 통계 숫자가 되지 않겠다는, 경고 신호를 무시하지 않겠다는, 오늘부터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자신과 가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세요. 배우자분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형제자매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교회 친구분들도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제 채널을 돕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최태양 박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에게서 본 고통을 예방하는데 제 인생을 바쳤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모든 것은 실제 한국 병원에서 실제 사람들과의 실제 임상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행동하셔야만 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어떤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먼저 드실 건가요? 하루 중 언제 드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화기 건강 계획이 궁금합니다. 의사가 인정한 예방법을 계속 배우시려면 구독해주시고, 이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랑하는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듣기만 해도 현명해지는 우리 채널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